주시면 사진이 더 예쁘게 잘 찍힐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만큼 서 계신 분들은 인사료가 쌍장주시면 감사합니다. 네네. 어제 접촉 금지라서. 오늘 손은 왜 그러죠? 한국지원시민회 대장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치 첫 주제는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첫 영수회담입니다. 자, 협치의 물꼬를 틀지 특검 정국으로 갈지 자,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임 변호사님, 일단은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차담 형식으로 일단 진행될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눈과 귀, 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시간 정도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면은 시간은 충분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어떤 독대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한다는데 공감대는 모였지만 사실상 다룰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민생 회복 발언은 물론이고요. 각종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현안까지도 좀 다뤄질 예정이라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대화가 물꼬가 터질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공동 합의문을 낸다거나 어떤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인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하나씩 한번 천천히 뜯어보겠고요. 자, 먼저 영수회담 준비해온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 3시간 나가셨는데 독대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만납니다. 자, 박지원 본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 정도에 만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해봤는데 일단은 맞은 상황이고, 자,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번 만남이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만남 자체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상을 또 넘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으로도 들립니다. 역설적으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끝나고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네. 실제로 영수회담 이슈가 나오면서 언론의 기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있었던 정권 심판원에서 영수회담 국면으로 좀 전환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숨 돌린 거죠. 영수회담을 던짐으로써 한숨 돌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을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차하면 이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식적인 만남에 이용당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사전에 의제를 정확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제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열어놓고 다 이야기하자. 열어놓고 다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만남의 의미 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조동욱 변호사님, 일단은 두 사람이 따로 독대할 수도 있다. 발석자들 빼고 따로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이서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독대의 의미 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그 첫 술에 배부르랴 첫 만남이거든요. 네. 너무 이제 그 큰 합의가 나오기보다는 서로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뭐 현안들 본인 생각을 이제 그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뭐 정례화 한다면 그 정도가 이제 그 성과다 이렇게 보이고 네. 만남 그 자체로 이제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상당히 그 얻은 게 많다고 봐요. 대통령은 이제 좀 협치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야당에서 서로가 이제 그 이미 만남 그 자체로 저는 상당히 그 시너지 플러스 효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정례화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성과가 좋으면 이제 뭐 독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과거 영수회담을 보면은 뭐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걸로 좀 봤는데 이번엔 그냥 차를 마시고 하는 차담 형식입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영화 대사 같은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정겹게 앉아서 식사할 사이인가요? 저는 뭐 영화 신세계인가? 뭐 그 나왔던 대사 두 같은데. 번째는 식사가 될 수 있다. 이번은 아니지만. 네? 이번은 아니지만 두 번째 만날 경우에는 식사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하고 인적 쇄신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의사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대를 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독대를 했을 시에 서로가 이 언론을 통해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독대를 못하지 않나 뭐 이런 측면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자, 사실 어제 영수회담 전날인 어제까지도 굉장히 여야에서 굉장히 신경전, 의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의제를 놓고 굉장히 신경전이 오갔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기조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대전환 차원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정 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죠. 네,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 쓸 거다. 의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방금 들었다시피 최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전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 세 개를 요구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민생이냐라고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총선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국민의힘은 대파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총선에서 민생 관련 이슈가 대파 외에 생각나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의 집약돼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최상병 문제라든가 또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이고 뭐 잘 지내봅시다. 묻고 가자는 거예요.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봐요.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수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최상병 특검의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에서는 뭐 선별 지원이나 뭐 액수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서정욱 변호사님, 특검법은 좀 민생이 아니다 이런 부분 박지원 부원장께서는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패배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민주당도요 제대로 이제 이거 민심을 민주당이 70% 이상 뭐 국민의 지지로 이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3분의 2 같으면 거부권 무효 그러면 이제 66.6%죠. 그런데 민주당이 50% 얻었고 국민의힘은 이제 45% 얻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5.4% 이게 정확한 민심이죠. 찍은 표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 민주당도 승리에 자만해서 오만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다 밀어붙이라 이게 민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여와 야가 협치해서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라. 이게 50%와 45%를 준 이게 민심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법 있잖아요. 네. 이거 공수처에서 지금은 이제 국방부 국방관리관도 소환 두 번째 하고 있고요. 포렌식 했고 그다음에 출검회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고 그때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다 임명됐죠. 근데 그 돈 수천억 들여서 이런 거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수처 실력 없으니까 못 믿겠다. 너 이게 도중에 수사권 넘기고 빠지라. 그러면 이게 이번에 특검하면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공수처도 민변 출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향은. 따라서 저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이게 미진하다. 국민들이 이럴 때는 이게 그때 가서 특검해 되잖아요. 그 공수처 하고 있는 걸 왜 뺏어옵니까? 본인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요거는 제가 좀 반론을 펴야 되겠는데요. 예. 기본 인식에서 조금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48%로 득표했고요. 겨우 0.7% 차이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8차례나 야당이 낸 거부권을 부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또 다른 기관으로서의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를 완벽하게 무시한 겁니다. 야당을 무시한 것을 넘어섰어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4.3 사건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는 분명히 최상병 특검이 해결되어야지만이 국민들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차기 총리 논의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서 변호사님, 일단은 총리 인선은 아직은 좀 검증 단계인지 후보를 좀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총리 추천을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추천까지 받으면 안 된다 봐요. 총리를 그러고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거론되거나 네. 추천을 받는 거는 이제 잘못됐다. 뭐 일반론적으로 이제 뭐 자격 요건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리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쪽에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소신껏 총리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나 이게 없다. 이러면 이제 국회도 그걸 존중해서 통과시켜 줘야죠. 국회가 그냥 발목 잡기로 이제 다수 의석이니까 무조건 이게 부결시켜 버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아마 이게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보기에 거론 안 되지 않을까. 거론돼서도 안 되고.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요, 잘못하면 야당이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훌륭한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네.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분으로요.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우선 처리하겠다 하는데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혹시나 성과가 난다면 또 다른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